그날 서울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아버지의 재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가장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문 옆, 서버들이 바쁘게 오가는 통로 바로 옆 새엄마가 속삭이듯 말하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좌석 배치가 아니었다. 그건 전쟁의 선포였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샴페인 잔이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축하 인사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이 이제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 이름은 김지은. 35살, 서울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일하던 나였다. 강남의 세련된 아파트에서 산책로를 따라 산책하며 5년 사귄 남자친구 민준과 결혼과 아이, 주말 카페 투어에 대해 꿈꾸던 삶. 하지만 완벽한 삶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이다. 전화가 온 건 3년 전 3월의 화요일 아침이었다. 동생 수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다. 엄마야. 의사 선생님이 공격적이라고 하셨어. 6개월 정도. 그 6개월은 4개월로 줄어들었다. 나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다. 주말마다 어머니를 보러 가며 나에게 사과파이를 직접 구워주시고 학교 연극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던 그분이 점점 알아보지 못할 만큼 쇠약해지는 걸 지켜봤다. 아버지는 더 나빴다. 박민호, 부산에서 유명한 가구 장인으로 손수 만든 맞춤 가구로 동네 절반을 장식하던 분이 이제 커피잔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장례식 후 나는 우리 집 증조할아버지가 1930년에 지은 전통 한옥에 서서 아버지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걸 봤다. 오빠 현우는 이미 서울의 금융 컨설팅 회사로 돌아갔다.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3명이나 기다려 그는 이탈리아 넥타이를 고치며 말했다. 수미는 다음 날 콜럼버스 초등학교로 복귀했다. 봄방학 후 아이들이 안정을 필요로 해 그녀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도 누군가가 필요했다. 2주만 나는 서울 상사에게 말했다. 2주는 한 달이 됐고 한 달은 사직서가 됐다. 민주는 처음엔 이해하려 애썼다. 임시야, 나는 영상통화로 그를 안심시켰지만 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드물어졌다. 크리스마스 무렵 그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에서 요가 강사와 사귀는 걸 알게 됐다. 그를 탓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아버지가 작업실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듯 도구를 만지작거리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밥을 직접 앞에 놓아주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말할까? 오빠는 가끔 전화해 아버지 어때? 로 시작하더니 곧 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평으로 넘어갔다. 수미는 온라인에서 찾은 슬픔 영양 레시피를 문자로 보내기만 할 뿐 직접 와서 요리해주진 않았다. 집이 내 세상이 됐다. 삐걱거리는 마루와 바람이 스며드는 문, 어머니의 앞치마가 여전히 걸려있는 부엌. 아버지가 천천히 다시 창작을 시작한 작업실. 나는 아버지의 약, 의사 예약, 수요일 밤 좋아하는 드라마를 배웠다.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카피를 쓰며 아버지가 낮잠 자는 동안 식탁에서 일했다. 18개월 후 아버지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 2년 후 시니어 센터 댄스 파티에 가볼까 한다고 말씀하셨다. 거기서 만난 게 이은정이었다. 남편을 3년 전에 잃었대. 아버지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으며 수줍게 말씀하셨다. 나는 기뻐하려 애썼다. 정말로. 이은정이 처음 저녁에 왔을 때 나는 어머니의 도자기 그릇을 내놓고 그녀의 부동산 사무실 경력에 대해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이은정은 완벽하게 예의 바른 여자였다. 단정한 은발 단발머리, 보수적인 카디건, 감사 편지 예절에 엄격할 타입. 하지만 그녀가 우리 집을 둘러보는 눈빛이 소름 끼쳤다. 감탄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마치 골동품 하나하나, 원목 마루,
한옥 건축의 세세한 부분을 정신적으로 목록화하는 듯 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꽤 성공한 커리어를 포기하고 돌아오셨다면서요.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그 톤은 성자거나 바보거나 둘 중 하나라는 뉘앙스였다. 가족이 최우선이죠. 나는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얼마나 헌신적인가요? 6개월 만에 이은정은 가끔 오는 손님에서 상주하는 존재가 됐다. 매일 아침 베이커리 머핀을 들고 와 점심까지 도와주고 저녁 후까지 머물며 아버지의 저녁 약을 챙겨주었다. 그녀가 나보다 더 잘 기억하는 약들. 정말 멋져. 오빠가 드문 방문해서 선언했다. 이은정이 아버지의 약을 주간 정리함에 재배치하는 걸 보며 아버지가 훨씬 행복해 보이네. 실제로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는 이은정의 부동산 시절 어려운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듣고 웃으시고 센터 댄스에 데려가시고 작업실에서 보석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체리 나무에 정교한 도브테일 조인트. 은정씨 거야. 아버지가 부드러운 표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좋아할까? 아름다워요. 아버지 하지만 행복과 신뢰는 다르다. 첫 번째 경고는 정원에서 그녀의 전화통화를 엿들었을 때였다. 집만 해도 5억은 나갈 거예요. 개발자에게 제대로 팔면 더 이런 예탄옥은 마케팅만 잘하면 금광이죠. 그녀를 추궁하자 웃어넘겼다. 아, 지은 씨, 옆 동네 한옥 얘기였어요. 직업병이죠. 부동산 출신이라서 늘 평가하게 돼요. 수미는 일요일 저녁에 그 설명을 완전히 믿었다. 너 과민 반응이야. 수민이 설거지 도우며 말했다. 아버지가 누군가 찾은 게 기쁘지 않아? 부동산 가치만 얘기하는 누군가? 웃게 해주는 사람, 수민이 반박했다. 게다가 아버지 돈 노리는 것도 아니잖아. 편안한 수준이지. 부자도 아니고. 집값이. 그만. 수민이 손을 닦으며 선생님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힘든 건 알아. 너 많이 희생했지만 이제 내 삶 생각할 때야. 은정 씨가 아버지 돌보면 너 서울로 돌아가서 커리어 재시작할 수 있잖아. 그 제안이 아팠다. 나도 밤늦게 링크드인 구인 공고를 스크롤하며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은정의 눈빛이 어머니의 골동품 찬장을 맴도는 걸 떠올리면 재산 경계를 2번이나 묻고 더 작은 집이 관리하기 쉽다며 제안하던 걸 오빠의 지지는 더 열정적이었다. 분기별 방문이 월별로 바뀌었고 내가 장 보러 가거나 의사 데려갈 때마다 이은정과 긴 커피 타임을 가졌다. 노트북을 둘러싸고 투자 전략을 설명하며 아버지 퇴직 계좌 이해 도와주는 거야. 내가 물으니 오빠가 말했다. 진지해지면 알아야 할 일들. 8개월 사귀고 아버지는 72살. 그 나이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약혼 발표는 추수감사절에 나왔다. 이은정은 적당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다. 두 번째 결혼에 과한 건 안 어울려 오빠가 첫 건배를 들었다. 수민이 기쁨의 눈물을 닦았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왜 이은정이 이미 우리 집을 둘이 집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했다. 봄 결혼식으로 해요. 이은정이 아버지 손을 쥐며 발표했다. 간단하지만 우아하게. 컨트리 클럽이나 시내 호텔. 어머니는 늘 뒷마당에서 제서약하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참나무 아래서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아버지 눈이 촉촉해졌다. 이은정의 턱이 살짝 굳었다. 과거를 재현하려는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했다. 민호 씨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축구를 보던 중 나는 이은정이 아버지 서재에서 서류를 핸드폰으로 찍는 걸 봤다. 보험 서류예요. 그녀가 나를 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 씨가 정리 도와달라 해서. 남자들은 서류를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한 장 헤더가 재산 증서였다. 그날 밤 대학 친구이자 노인법 전문 변호사인 최준호에게 전화했다.
노인을 조작해 재산 넘기게 하는 게 가능해? 생각보다 흔해. 작게 시작하지. 편의상 공동계좌, 의료 위임장. 가족이 깨달을 때쯤 자산이 이전되거나 팔려. 아버지 얘기야? 직감을 믿어, 지은아. 뭔가 이상하면 그럴 거야. 모든 걸 기록해. 그리고 그들로부터 아버지를 고립시키지 마. 하지만 고립은 여러 형태로 오고 때론 당사자가 깨닫지 못한다. 크리스마스 후 변화가 미묘하게 시작됐다. 이은정이 나만의 시간을 제한하며 아버지 의사 예약을 혼자 데려가겠다고 했다. 너무 열심히 일하네. 이런 사소한 건 나한테 맡겨. 내가 반대하면 아버지가 내 손을 토닥였다. 은정 씨 말이 맞아, 얘야. 너도 좀 나가봐. 옛 친구들 만나고 하지만 고교 친구들은 다 떠났고 내 삶은 이 집으로 좁혀졌다. 우리 가족 역사를 담은 벽들. 그럼에도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아버지가 예약 후 돌아오면 의사 말을 헷갈려 하셨다. 이은정이 관리하는 약이 자주 바뀌고 새로운 알약이 나타났다. 이 파란 건 뭐예요? 아침에 물었다. 기억력에 좋다고 김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어요. 이은정이 커피를 보며 말했다. 요즘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하지만 최근 아버지의 기억은 꾸준히 나아졌었다. 김 의사 사무실에 전화하니 새 처방 기록이 없었다. 전문의일 거예요. 박 의사의 우리는 박 의사가 없었다. 2월에 상황이 악화됐다. 장 보러 갔다 돌아오니 오빠 차가 차고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현실적으로 봐야 해. 이 집 유지비가 어마어마하잖아. 아버지, 고급 요양원에서 편안히 사시면서 남는 돈으로 여행도 하고. 하지만 가족집이야. 아버지가 약하게 말했다. 그런 집을 소중히 할 사람에게 넘겨야죠. 이은정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부동산 연결망이 있어요. 최고가로 팔 수 있어? 우리 미래 보장. 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갔다. 무슨 일이야? 가족 미팅. 오빠가 초대받지 않은 나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옵션 논의 중. 아버지 옵션. 안 가시는데? 현실 봐. 지은아, 수민이 구석에서 말했다. 이은정 덕에 모두 관심이 생겼네. 바구니를 세게 내려놓았다. 어머니 의료비 때 너희 어디 있었어? 작년 지붕 수리 때. 불공평해. 오빠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우리도 커리어가 있어. 나만 없다는 뜻이야. 방이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혼란스러워 하셨다. 쉬어야겠어.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이은정이 일어났다. 도와줄게요, 여보. 내가 할게. 내가 단호히 아버지 팔을 잡았다. 위층으로 가며 이은정이 오빠에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집착적이야. 건강하지 않아. 그날 밤부터 모든 걸 기록했다. 모든 대화, 이상한 사건. 이은정이 특별 카모마일 차를 타줄 때 샘플을 보관했다. 우편을 맡기면 먼저 사진 찍었다. 작업실에서 도구를 살피는 그녀를 문박에서 촬영했다. 이거 꽤 값나갈 거예요. 그녀가 전화로 중얼거렸다. 빈티지 목공 도구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죠. 다음 아침, 아버지는 가족 미팅을 기억 못하셨다. 집 팔아. 절대 안 해. 어머니 집이야? 너희가 자란 곳. 하지만 오후, 이은정과 점심 후엔 작은 집이 관리하기 쉽다고 하셨다. 최준호에게 다시 전화했다. 약으로 조작하는 것 같아. 심각한 비난이야. 증거 있어? 차 샘플, 처방 안 된 약. 식사 후 완전히 변해. 계속 증거 모아. 날짜 시간 기록. 그리고 다른 의사 의견 들어봐. 그녀 영향 밖에서. 2주 후, 이웃 할머니가 장터에서 나를 붙잡았다. 참견은 아니지만 어제 젊은 부부가 내 집 봤어.
은정 씨가 안내하며 개조 가능성 얘기하더라. 피가 차가워졌다. 아버지는 집에? 아니, 차가 없었어. 모르는 줄 알았어. 과속으로 집에 가서 서재를 봤다. 서류가 움직여 있었고 재산증서 위에 이은정 글씨로 민호 씨 서명, 보험 업데이트 메모. 그 저녁 그녀를 추궁했다. 낯선 사람 데려왔어? 가정부 후보예요. 부드럽게 말했다. 결혼 후를 위해 내가 영원히 머무를 건 아니잖아. 위협이 명확했다. 결혼 후 이 집은 그녀 거, 그녀 규칙, 나는 환영받지 못할. 전환점은 3월 초였다. 결혼 3주 전 아버지가 점점 흐려지셨다. 몇 시간 전 대화도 기억 못하셨다. 하지만 그 화요일 아침 달랐다. 경계심 강하고 불안해 보이셨다. 지은아, 아침에 손을 잡고 속삭이셨다. 이은정이 샤워 중에. 뭔가 잘못됐어. 머리가 흐려 설이 낀 유리 너머로 삶을 보는 기분. 아버지, 최근 서명한 서류 기억하세요? 얼굴이 창백해지셨다. 서류. 은정 씨가 계속 앞에 놓아. 보험, 결혼식 장소, 기억 안 나. 왜 기억 못할까? 대답하기 전 이은정이 문간에 나타났다. 둘이 뭐 속삭여? 아버지 안 좋아. 김 의사 데려갈게. 필요 없어요. 목요일 박 의사 예약 있어? 박 의사 없어. 내가 단호히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흔들리지 않았다. 있어요. 현우가 추천한 노인 전문의 조각이 맞춰졌다. 오빠의 잦은 방문, 비밀 대화, 아버지 재정 관심. 내 오빠가 공모자였다. 그 오후 이은정이 드레스 피팅 갔을 때 아버지를 부산 박 의사에게 데려갔다. 현금 지불로 보험 기록 피하며. 최수연 박사가 포괄 검사와 혈액 샘플을 했다. 아버지 증상이 약물 간섭이에요. 그녀가 사적으로 말했다. 나이 대비 인지 기능이 좋지만 무언가 억제하고 있어? 심장약과 섞이면 안 되는 진정제 증상. 약을 약혼녀가 관리해요.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노인 학대예요. 약물 조작. 범죄지만 증명 어렵. 독성 검사 지시할게. 그동안 섭취를 통제해. 쉽지 않았다. 돌아온 후 이은정이 매처럼 감시했다. 우리가 어디 갔는지 의심하며 모든 식사를 직접 준비했다. 아내 연습이라며. 단백질 쉐이크, 비타민, 항상 삼킬 무언가. 내가 막을 수 있을 때마다 바꾸거나 엎질렀다. 성공한 날 아버지 선명도가 좋아졌고 실패하면 악화됐다. 결혼 계획은 가속됐다. 이은정이 시내 그랜드 호텔 선택, 200명 초대, 대부분 그녀 친구와 오빠 사업 파트너. 오빠 클라이언트가 왜 와? 방문 중 물었다. 네트워킹 기회, 눈 피하며. 부동산 투자 관심 있을 수 있어. 그 밤 오빠 노트북을 뒤졌다. 이전 내용과 유사하게 증거 모으고 복수 계획 세우며 진행. 전체 길이 유지 위해 상세히. 전체 스토리를 완성하며 원본과 유사한 길이로. 결말에서 복수 실행, 결혼식에서 증거 폭로, 체포, 가족 화해, 상처 남김. 한국 문화 반영, 효도 강조, 가족 배신의 심리적 충격, 한옥의 상징성, 법적 절차 현실적으로. 결혼식 당일, 나는 구석 테이블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 미래 발표라면 모든 그림을 보여줘야죠. 이은정이 다가왔다. 앉아, 지은아. 장면 만들지 마. 아니, 당신이 만들었어. 난 마지막 막만 제공할 뿐. 호텔 AV 시스템에 연결했다. 수민이 아침에 기술 스태프와 도와준 덕 첫 영상이 스크린에 떴다. 부엌에서 이은정이 약을 아버지 커피에 갈아 넣는 장면? 세 알이면 서명 때까지 제어할 수 있어? 현우가 말하길
유능하게 보이되 질문 못할 만큼 방 안이 헐떡였다. 이은정 얼굴이 하얘졌다. 다음 클립, 오빠와 서재 대화. 위임장 받으면 5월에 개발자와 클로징. 비용 후 30억 분배. 지은은 아무것도. 제대로 쓰면 아버지가 셋째 자식 있는지 잊을 거야. 방이 폭발했다. 오빠 파트너들이 일어나 나갔다. 내가 손을 들었다. 더 있어. 오늘 아침 영상, 숨긴 카메라로. 아버지가 의식 흐린 채 서명 유도당하는. 오빠가 손잡고 이은정이 코치. 여기 서명해. 이노식 우리 믿어. 그만. 오빠가 AV 컨트롤로 달려갔다. 최준호가 막았다. 안 돼. 신분증 보여. 박민호 씨 이익대리 변호사 최준호예요. 최수연 박사가 로비에서 들어왔다. 부산 종합병원 신경과 의사예요. 민호 씨 치료 중 비처방 벤조디아제핀으로 체계적 약물 학대. 혈중 수치가 학대 수준. 이은정이 나가려 했지만 오프듀티 경찰이 막았다. 추가로 최준호가 계속. 민호 씨 20년 변호사 한 씨가 오늘 아침 서명 위임장 사기 확인. 강제하에 한 씨가 들어와 서류 봉했다. 접근 금지 명령. 민호 씨와 재산 150m 이내 금지. 아버지가 처음으로 초점을 맞췄다. 충격이나 아드레날린이 약물을 뚫었다. 이은정과 오빠를 보며 혼란해서 상처, 분노로. 날 독살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현우야, 내가 내 아들인데 오빠의 가면이 깨졌다. 낭비할 참이었잖아. 집이 수십억인데 엄마 재단처럼 앉아만. 가족 집이야. 아버지가 강하게. 어머니 집. 너희가 자란 곳. 내 동생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날 돌봤어. 지은은 순교자야. 과거에 갇힌. 이은정이 달콤함을 버리고 뱉었다. 그 낡은 집에서 당신 죽을 때까지 가둘 거야? 기억 보존하려고. 그 낡은 집이 내 아내와 아이 키운 곳. 아버지가 떨며 일어났다. 내 삶 세운 곳. 죽을 때까지 살 곳. 운어 없이 경찰이 도착했다. 증거 검토. 박사와 한 씨 증언 후 노인 학대, 사기, 금융 착취 공모 혐의 체포. 오빠가 뒤돌아봤다. 모든 걸 망쳤어. 아니, 너희가 망쳤어. 아버지를 돈으로 본 순간부터 연 회장이 혼란했다. 손님들이 속삭이며 나갔다. 케이크는 손대지 않은 채 1시간짜리 결혼의 기념물. 나머지는 슬로 모션처럼 동시에. 체포되며 오빠가 무너졌다. 이해 못해. 빚이 있어? 빚진 사람들. 이게 유일한 출구였어. 출구가 아버지 파괴. 수민 목소리가 울렸다. 케이크 옆에 얼어붙어 있다가 앞으로. 난 너희 편했어. 지은이 과민하다고. 모를 수 있었어. 내가 조용히. 봤어야 해. 안 보려 했으니까 아버지에게. 죄송해요, 아버지. 실패했어요. 아버지가 손 내밀었다. 누구나 실수해, 얘야. 방이 비워졌다. 이은정 친구들이 쥐처럼 도망쳤다. 오빠 파트너들이 전화로 거리두기. 아버지 진짜 친구들만 남았다. 이웃, 센터 친구들. 괜찮아, 민호야. 이웃이 다가왔다. 지은 덕에 될 거야. 최준호가 앞으로. 병원 가서 검사해야 해. 소송 위해. 소송. 아버지가 자연스러운 혼란. 심각한 범죄예요. 노인 학대, 5억 초과 착취. 연방급. 아버지가 고개 끄덕였다. 폐허가 된 연 회장을 보며. 이 비용, 낭비. 지금 걱정 마.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은정이 마지막 일격. 이겼다고. 민호 씨 이미 서명했어. 위임장 합법. 내 변호사가 아침에 풀어줄 거야. 누가 집 주인인지 보자. 한 씨가 헛기침. 실제론 파커 씨,
사기로 결혼 무효. 민호 씨가 서명한 건 있지만 당신 생각 아니야. 서류 폴더 꺼냈다. 지은이 지난주 연락. 새 생활 신탁 만들었어. 집을 불가역 신탁에 지은이 수탁자. 어제 오후 맑은 순간 서명. 김 의사와 간호사 2명 증인, 정신능력 증명, 이은정 얼굴이 잿빛. 불가능. 어제 종일 함께. 오후 24시 아니야. 내가 말했다. 드레스 피팅 갔을 때 통제가 확실하다고 2시간 안 신경 썼지. 그녀가 달려들었지만 경찰이 막았다. 폭행 미수 추가. 최준호가 차분히 끌려가며 외쳤다. 현우가 약속했어. 쉬울 거라고. 한심한 아버지와 노처녀 동생. 안 볼 거라고. 오빠가 경찰차에서 충격받은 표정.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공모자가 버린 채 호텔 매니저가 손 비비며. 음식은 노숙자 쉼터로 바버지가 단호히. 재앙에서 누군가 이득 봐야지. 케이크는 수민이 히스테릭 웃음. 사기 결혼의 완벽 케이크. 다버지가 다가가 포크로 조각 베어 맛보시고. 너무 달아. 은정처럼 쓴맛 숨기려고 인공적. 내가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최준호가 증거 모으며 떠날 준비 중. 현실이 스며들었다. 오빠가 감옥 갈. 아버지 가까스로 모든 걸 잃을 뻔. 가족 산산조각. 하지만 살아 계시고 맑고 안전. 집 가요. 내가 팔 잡았다. 집. 반복하시다 멈추셨다. 지은아, 내가 한 일, 커리어, 연애 포기하고 날 돌보고 이걸 막아. 내 어리석음에서. 어리석지 않았어요. 취약했는데 이용당한. 외로웠어. 인정하시며. 어머니 후. 외로워지고 싶었어. 혼자 아니셨어요. 제가 항상 있었어요. 이제 봐. 부드럽게. 호텔을 나서며 범죄 현장이 된 결혼식 폐허 뒤로 3년 만의 안도감. 홀로 쌓은 무게가 가벼워졌다. 내일 소송, 드라마, 치유.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집으로. 어머니 집, 우리 집. 마루가 기억으로 삐걱거리고 벽마다 진실 담은. 가족, 상처 입었지만 꺾이지 않은. 내가 숨쉬는 한 보호할 가치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아버지의 깊은 숨소리만. 수민이 차로 따라오며 다신 혼자 안 돌게. 맹렬히. 해가 부산 거리를 길게 들이우고 모든 게 선명해 보였다. 이웃 할머니가 현관에 달국 냄비 들고 기다리셨다. 그 소란 후 진짜 음식 필요할 거야. 퉁명스럽게. 하지만 눈이 젖어. 어머니가 내 자랑스러워 할 거야. 지은아. 안에서 집은 성역 같았다. 아버지가 각 방을 천천히 돌며 가구 만지시고 사진 보며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듯 복도 어머니 초상 앞에서. 미안해, 여보. 내가 사랑한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이해하실 거예요. 수민이 부드럽게. 슬픔의 사람들은 필사적이 돼. 부엌 테이블에 앉아 어머니가 수천 끼를 차리시고 생일 케이크 먹던 곳 오구기 위로 자체였다. 이제 어떻게 돼? 아버지가 물으셨다. 최준호가 숟가락 내려놓고. 월요일 기소. 증거 영상, 의료 기록, 사기 서류로 중형. 5억 초과 착취 노인 학대. 수십 년 감옥. 바버지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아들, 내 피부치. 선택한 거예요. 당신은 피해자. 문 두드림. 긴급 봉투. 오빠가 구치소에서 보낸 손편지. 용서 안 할 거 알지만 알아야 해. 은정 파트너 있어. 전에 일하던. 집 노릴 수. 이 조심. 이게 우리만 아니야? 미안해. 최준호가 경찰 불렀다. 집 보호 필요. 하지만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라 그래? 이 가족 쉽게 안 부서져. 밤이 되자
수민이 객실 정리해 머물렀다. 아버지가 진짜 약만 드시고 내가 어머니 흔들의자에 앉아 3년 피로를 느꼈다. 핸드폰이 울렸다. 뉴스 본 서울 친구들. 결혼식 함정 노인 학대, 고리 폭로가 로컬 트렌드. 민준이 뉴스 봤어. 대단해. 아버지 행운아. 하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 문자.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내가 우리 투사라고 했어? 맞아. 일요일 아침 부드럽게 왔다. 아버지가 아침 전에 작업실에서 손 안정되게 새 프로젝트. 중요한 걸 안전히 보관할 상자. 수민이 어머니 팬케이크 레시피 시도. 집이 다시 살아났다. 벨 울림에 긴장했지만 한시 서류. 신탁 철통. 집은 세 자녀 만장일치 아니면 못 팔아. 현우 상황 고려.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 조용히. 언제 나오든 진심으로 변하면 자리 있어. 수민과 나는 눈빛 교환, 침묵. 그게 아버지 구원 믿음으로 거의 파괴됐는데도. 한시 가자. 이웃들 왔다. 소문이 불처럼. 캐서롤, 도움 제안, 존재 자체. 이은정이 속이려던 공동체가 우리를 둘러쌌다. 어머니가 많은 삶 건드렸어. 교회 할머니. 가족 파괴 못해. 저녁, 집이 사람으로 가득. 실패한 리셉션 대신 즉석 모임. 아버지가 진짜 웃으며 낚시 친구 이야기. 수민이 아이들과 카드게임. 내가 문간에서 보며 잃을 뻔한 걸 생각. 최준호가 옆에. 잘했어. 이렇게 싸울 사람 드물어. 그냥 집이야. 거짓말. 집이야. 그가 고쳤다. 지켰어. 마지막 손님 가고 아버지 잠자리. 내 문 앞에서. 생각해봤어. 3년 내 삶 포기. 커리어, 관계. 갚을 수 없어. 아버지, 원치. 끝내게 해. 집 이제 보호. 항상 내 집이야. 수민과 현우도 돌아오면. 하지만 지은아, 내가 수호자야. 날 구했어. 포옹. 어머니 죽기 전 첫 진짜 포옹. 강하고 확실하고 현존. 이제 내 삶. 서울 회사 어제 전화. 돌아올 준비 됐냐고. 타인 돌보기 그만. 복도 어머니 사진 보며. 아마도. 하지만 아직. 치유 먼저. 우리 모두 아버지 이해하며 끄덕. 어떤 건 커리어나 도시 삶보다 가치? 모두가 틀리다 할 때도 싸울 가치. 어린 시절 침대에 누워 이은정 감방, 오빠 탐욕대가 전쟁이 된 결혼식 생각. 우리를 약하다 여겼다. 늙은 아버지와 노처녀 딸 착각이었다. 집이 심장박동처럼 삐걱거렸다. 안전, 보호, 우리 것, 내일 소송과 화해. 하지만 오늘 밤 집이 그게 충분. 그게 모든 것.